야, 저 사람 그냥 노숙자 아니야? 신분증도 없네. 공항에서 끌어내. 한국? 작은 나라잖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가 국가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제네바 국제공항 제1터미널 오후 3시 27분. 11월의 스위스 하늘은 차갑고 무거운 회색이었다. 유럽 각국에서 모여든 정상급 인사들과 고위 관료들로 공항은 1년 중 가장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고 있었다. 3일 뒤 열릴 국제안보정상회의 ISS를 앞두고 72개국 정상과 안보 책임자들이 속속 도착하는 중이었다. VVIP 전용 게이트 옆 일반 입국 심사대 6번 창구. 김민중 가명 42세은 낡은 검은색 백팩 하나만 메고 줄을 서 있었다. 그의 외모는 특별할 것 하나 없었다. 키 172cm, 약간 구부정한 어깨, 색바랜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고 머리는 한 달쯤 안 자른 듯 약간 길었다. 손에 든 여권은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넥스트. 심사관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민주는 조용히 여권을 내밀었다.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들더니 표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대한민국? 예. 목적은? 관광입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펼쳐 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옆에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민준의 여권을 번갈아 보며 작게 웃었다. 이거 진짜 여권 맞아요? 네. 사진이랑 너무 안 닮았는데요. 언제 찍은 거예요? 5년 전입니다. 5년이면 갱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0년 유효 여권입니다. 심사관은 허를 찼다. 그리고는 민준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노골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어디서 묵을 건가요? 호스텔입니다. 호스텔 이름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저었다. 복귀 항공권은 있어요? 아직 구매 안 했습니다. 자금 증명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500유로 정도요. 심사관은 한숨을 쉬며 옆 동료를 불렀다. 덩치 큰 백인 남성 보안요원이 다가왔다. 이 사람 좀 봐요. 한국에서 왔다는데 숙소도 안 정했고 복귀 티켓도 없고 돈도 거의 없어요. 보안요원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불법 체류 위험 있어 보이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별도 심사 보내죠.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쪽으로 가세요. 추가 심사 받아야 합니다. 민준은 백팩을 다시 메고 조용히 지시받은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심사관과 보안요원이 작게 비웃었다. 요즘 한국 사람들 이상해. 돈도 없으면서 유럽에 왜 와? BTS 보러 온 거 아닐까요? 둘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별도 심사실은 공항 지하 1층에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린 작은 방. 플라스틱 의자 4개와 낡은 책상 하나. 벽에는 보안 검색 협조 안내문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붙어 있었다. 민주는 구석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며 2명의 보안 요원이 들어왔다. 한 명은 40대 후반의 대머리 백인 남성,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흑인 여성이었다. 여권. 민주는 여권을 건넸다. 대머리 요원은 여권을 펼쳐보며 물었다. 김민준? 네. 직업이 뭐예요? 무직입니다. 무직? 그럼 어떻게 스위스까지 왔어요? 저축한 돈으로 왔습니다. 저축이요? 500유로로? 네. 흑인 여성 요원이 코웃음을 쳤다. 한국 사람들 요즘 다 이래요? 돈도 없으면서 유럽 오고. 여기 뭐하러 왔어요? 일자리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쉬러 왔습니다. 쉬러? 호스텔도 안 정하고?
도착해서 정하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대머리 요원이 민준의 백팩을 가리켰다. 가방 열어봐요. 민준은 백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낡은 노트 한 권, 볼펜, 휴대폰 충전기가 전부였다. 이게 다예요? 네. 노트북은요? 없습니다. 카메라는요? 없습니다. 관광 온 사람이 카메라도 없어요?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여성 요원이 노트를 집어들었다. 펼쳐보니 한글로 빼곡히 쓰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일기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개인적인 기록입니다. 번역해봐요. 그냥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여성 요원은 노트를 탁자에 던졌다. 당신 수상해요.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머리 요원이 휴대폰을 가리켰다. 휴대폰 켜봐요. 민주는 휴대폰을 켰다. 요원은 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다. 비밀번호. 민주는 비밀번호를 눌렀다. 홈 화면엔 기본 앱들만 있었다. 사진도 몇 장 안 됐고 메시지도 거의 없었다. 연락처가 3개밖에 없네요. 많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SNS는요? 안 합니다. 여성 요원이 비웃었다. 40대 남자가 SNS도 안 해요? 이상하네. 대머리 요원이 물었다. 한국에서 무슨 일 했어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요? 구체적으로요. 건설 현장도 다녔고 공장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직이고, 네. 돈은 얼마나 벌었는데 500유로밖에 안 남았어요?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여성 요원이 팔짱을 끼고 민준을 노려봤다. 솔직히 말해봐요. 여기 불법 체류 목적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왔어요? 호텔도 안 잡고 티켓도 안 사고 돈도 없고 이게 정상이에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여행은 원래 계획 없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그냥 제 방식입니다. 대머리 요원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 지금 우리 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뭐하러 온 거예요?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쉬러 왔습니다. 두 요원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는 민준을 째려봤다. 여기서 기다려요. 상급자 부를게요. 그로부터 1시간 뒤 문이 열리며 50대 후반의 백인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시니어 시큐리티 오퍼서라고 쓰인 아이디 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름은 피에르 뒤부아 피에어 두보이스. 그는 민준 앞에 앉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 씨? 네. 저는 뒤부아입니다. 이 공항 보안 책임자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뒤부아는 민준의 여권과 서류를 천천히 훑어봤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네. 요즘 한국 사람들 많이 와요. 대부분 관광객이고 돈도 잘 쓰고 예의도 바르죠. 그런데 당신은 좀 다르네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뒤부아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 숙소도 안 정했고 복귀 티켓도 없고 돈도 500유로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불법 체류자 프로필이에요. 당신도 알죠? 압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왔어요? 그냥 급하게 떠나고 싶었습니다. 급하게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뒤부아는 팔짱을 꼈다. 개인적인 일? 좋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한국에서 범죄 기록 있어요? 없습니다. 빚은요? 없습니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뒤부아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가족이 없다고요? 부모님도요? 네. 형제는요? 없습니다. 결혼은 안 했고요? 네. 뒤부하는 코웃음을 쳤다. 42살 남자가 가족도 없고 직업도 없고 돈도 없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뒤부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범죄 조직이랑 연관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테러 관련?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쉬러 왔습니다. 뒤부하는 비웃었다. 쉬러 왔다. 계속 그 말만 하네요. 당신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제대로 대답해요. 여기 왜 왔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냥 조용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조용한 곳? 네. 스위스가 조용해요? 다른 곳보단 나을 것 같았습니다. 뒤부하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 같은 사람 여기 들여보내고 싶지 않아요. 의심스럽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범죄 기록도 없고 여권도 유효하고.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뒤부하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좋아요. 입국은 허가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매일 저녁 6시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체류 기간 내내요. 만약 한 번이라도 신고 안 하면 즉시 추방입니다. 알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뒤부하는 여권을 던지듯 돌려줬다. 환영하지 않지만 스위스에 온 걸 환영합니다. 민주는 공항을 빠져나왔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백팩을 다시 메고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민주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시작이군. 그의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다. 제네바 시내 오후 8시. 민주는 작은 호스텔을 찾아 체크인했다. 1박에 35유로짜리 6인 도미토리. 낡은 2층 침대와 공용 샤워실. 그는 짐을 풀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눈을 감았다. 긴 비행, 굴욕적인 심사, 차가운 시선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게 예상된 것처럼. 얼마나 지났을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민주는 눈을 떴다. 야, 이 방 진짜 개구려.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그래도 싸잖아. 하루 35유로면 개이득이지. 제네바가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 맥도날드 세트가 15유로야, 15유로. 문이 열리며 3명의 젊은 남성이 들어왔다. 모두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한국인이었다. 그들은 민준을 보더니 잠시 멈췄다. 형님 한국 분이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이에요. 배낭여행 중이거든요. 그렇군요. 형님도 혼자 여행 중이세요? 네. 젊은이 중 한 명이 침대에 짐을 던지며 물었다. 형님 몇 살이세요? 42살입니다. 오연상이시네요. 존댓말 쓸게요. 편하게 하세요. 3명은 자기들끼리 떠들며 짐을 풀기 시작했다. 민준은 다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한 명이 민준에게 말을 걸었다. 형님, 제네바 처음이세요? 네. 저희도요. 내일 유엔 본부 구경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괜찮습니다. 혼자 다니시는 스타일이구나. 알겠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떠들기 시작했다.
야, 너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9시? 너무 늦어. 8시에 일어나자. 유엔 본부 10시에 열잖아. 알았어. 근데 입장료 얼마야? 공짜래. 근데 가이드 투어는 돈 내야 한대. 가이드는 패스. 우리 알아서 보자. 민주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습관처럼 몸을 움직였다. 팔굽혀펴기 100개, 스쿼트 100개, 플랭크 5분.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정확하게. 땀을 닦고 샤워를 마친 뒤 그는 호스텔을 나섰다. 제네바의 아침은 고요했다. 거리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민주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다. 건물 배치, 골목 구조, CCTV 위치, 경찰 순찰 동선. 그의 눈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30분쯤 걸었을까? 그는 작은 카페 앞에 멈췄다. 카페드라, PACAFD라, PAIX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갔다. 번주. 카운터에 중년 여성이 무뚝뚝하게 인사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에스프레소? 네. 3.5유로입니다. 민주는 5유로 지폐를 건넸다. 여성은 거스름 돈을 돌려주며 물었다. 관광객이세요? 네. 어디서 왔어요? 한국입니다. 여성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한국? 멀리서 왔네요. 제네바에 볼 게 많지는 않은데. 괜찮습니다. 얼마나 머물 거예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성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에스프레소를 내왔다. 민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다.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민주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평화롭네. 그는 중얼거렸다. 오후 1시. 민주는 유엔 본부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가이드들이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때였다. 익스큐스 미.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민주는 돌아봤다.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이 달려오고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민주는 멈춰섰다. 남성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당신 혹시 유엔 관계자세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럼 ISS 관련 인사신가요? ISS가 뭡니까? 국제안보정상회의요. 3일 뒤에 열리는. 아닙니다. 저는 관광객입니다. 남성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관광객이요? 그럼 왜 유엔 본부 보안구역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배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잖아요. CCTV 위치나 경비 배치 같은 걸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착각이요? 저는 유엔 보안팀 소속입니다. 수상한 행동은 바로 알아챕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냥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남성은 그를 째려봤다. 여권 좀 보여주시겠어요? 민주는 여권을 꺼내 보여줬다. 남성은 여권을 확인하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김민준. 한국인이군요. 네. 무슨 목적으로 제네바에 왔어요? 관광입니다. 관광객이 왜 유엔 보안 구역 근처를 배회해요? 배회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성은 여권을 돌려주며 경고했다.
좋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하지 마세요. 지금은 국제회의 기간이라 보안이 삼엄합니다. 자칫하면 구금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는 여권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남성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이상한 놈이네. 그는 중얼거렸다. 저녁 6시 민주는 경찰서에 도착했다. 뒤부하가 요구한 대로 매일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서 접수대에는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신고요? 무슨 신고? 체류 신고입니다. 공항에서 지시받았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컴퓨터를 확인했다. 이름이 뭐예요? 김민준입니다. 경찰관은 타자를 치더니 화면을 봤다. 그리고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 당신이요? 공항에서 특별감시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 네. 경찰관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뭐 한 거예요? 범죄자예요? 아닙니다. 그럼 왜 감시 대상에 올라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공항 보안 책임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혀를 찼다. 뭐 상관없어요. 신고 접수할게요. 여권 주세요. 민주는 여권을 건넸다. 경찰관은 스캔을 하고 기록을 남겼다. 내일도 오세요. 6시까지. 알겠습니다. 민주는 여권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깔렸다. 민주는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꼬리가 붙은 것 같았다. 아까 유엔에서 만난 그 남자였다. 민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자연스럽게 걸었다. 20분쯤 지났을까? 꼬리는 사라졌다. 민주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시작되는군. 그는 중얼거렸다. 호스텔로 돌아왔을 때 대학생 3명은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계속 오후 1224형님,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했습니다. 오형님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저희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다리 아파 죽겠어요. 그렇군요. 형님, 내일 몽블랑 가시려나요? 저희 기차 타고 가려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결정하시는 거네요. 혹시 가시면 연락 주세요. 같이 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이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떠들기 시작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눈을 감았다. 긴 하루였다. 하지만 앞으로 더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틀 뒤, 제네바는 국제안보정상회의 ISS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72개국 정상과 고위 관료들이 속속 도착했고 시내 곳곳에 경찰과 군인들이 배치되었다. 민주는 여전히 조용히 제네바 거리를 걷고 있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호스텔로 돌아오는 단조로운 일상. 하지만 그의 눈은 쉬지 않았다. 그는 보안 배치의 약점을 파악했다. CCTV 사각지대, 경비 교대 시간, 차량 동선의 병목 구간.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였으니까. 회의 전날 오후 3시, 민주는 레만 호수가를 걷고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호수 위로 배 한 척이 지나갔다. 그때였다. 익스큐스 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돌아봤다. 40대 후반의 백인 여성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경호원 2명이 따라오고 있었다. 당신 혹시 김민준 씨 맞나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네.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제 이름은 카트린 밀러 캐서런 에메레리알입니다. ISS 보안 총괄 책임자입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반갑습니다. 카트린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당신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특별감시 대상으로 등록되었고 유엔 본부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요? 저는 그냥 관광객입니다. 카트린은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관광객. 흥미롭네요. 그런데 관광객치고는 좀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당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시내를 정확히 이 시간 동안 걷습니다. 항상 같은 루트가 아니라 매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마치 지형을 파악하는 것처럼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카트린은 계속 말했다. 또한 당신은 CCTV가 있는 곳을 피해 다닙니다. 경찰이나 군인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할 때도 항상 정확히 6시에 도착합니다. 1분도 틀리지 않고요. 민주는 여전히 침묵했다. 카트린은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 프로페셔널이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20년 넘게 보안 일을 해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첩보원, 암살자, 테러리스트. 당신은 그 중 하나입니다. 민주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다.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앞으로도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카트린은 코웃음을 쳤다. 그럼 왜 여기 있어요? 대체 무슨 목적이죠? 관광입니다. 또 그 말이네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내일부터 ISS가 시작됩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당신은 호스텔에서 나오지 마세요. 만약 밖으로 나오면 즉시 구금하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카트린은 그를 한 번 더 째려보고는 돌아섰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따라갔다. 민주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시작되는군. 그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호스텔 도미토리 대학생 3명은 침대에 누워 떠들고 있었다. 야, 내일 회의 시작하면 경비 진짜 세다며? 그럼 군인들 총 들고 다닌대. 우리 밖에 나가도 되려나? 모르겠어. 근데 형님은 어디 갔지? 그들은 민준의 빈 침대를 봤다. 형님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시던데. 혼자 여행하니까 자유롭게 다니시는 거 아닐까? 부럽다. 나도 나중에 혼자 여행 가봐야지. 그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다. 형님,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했습니다. 이 밤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웠다. 젊은이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떠들기 시작했다.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2시간. 회의는 3일간 진행된다. 그 72시간 동안 제네바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시이기도 하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시작된다. 회의 당일 아침. 새벽 5시. 민주는 눈을 떴다. 하지만 평소처럼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누워 있었다. 6시. 호스텔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 헬리콥터 소리. 젊은이들이 깼다. 야,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회의 시작하나 봐. 진짜 엄청나다. 헬리콥터까지 뜨네. 그들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거리는 경찰과 군인들로 가득했다. 우와, 저거 봐. 진짜 전쟁터 같아.
우리 밖에 나가도 되려나? 모르겠어. 물어봐야겠다. 민주는 침대에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그를 쳐다봤다. 형님, 안 일어나세요? 오늘은 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밖에 나가볼게요. 젊은이들은 서둘러 준비를 하고 나갔다. 도미토리엔 민준만 남았다. 그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시작됐다. 오전 10시. ISS 회의장. 팔레데 나시옹 페레이아이스 데스 네이션즈 UN 유럽 본부. 72개국 정상과 안보 책임자들이 모인 거대한 회의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고 경호원들이 사방을 지키고 있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하보안 통제실. 뭐야 이거? 한 요원이 모니터를 보며 당황했다. CCTV 17번 꺼졌어. 뭐? 백업으로 전환해. 안 돼. 백업도 안 돼. 이게 무슨... 그때 경보음이 울렸다. 삐삐삐. 침입 경보. 동쪽 게이트. 뭐? 요원들이 일어났다. 모니터에는 동쪽 게이트에서 경비원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테러다. 코드 레드. 통제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오전 10시 15분. 회의장. 경호원 한 명이 급히 들어와 카트린에게 속삭였다. 침입자 발견. 동쪽 게이트. 카트린의 얼굴이 굳었다. 회의 중단. 모든 정상들 대피. 네. 경호원들이 움직였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무슨 일입니까? 보안 문제입니다. 잠시 대피해 주십시오. 정상들은 당황했지만 지시에 따랐다. 회의장은 비워졌다. 카트린은 통제실로 달려갔다. 상황 보고. 침입자 2명 확인. 무장 상태. 현재 B2층으로 이동 중. B? 거긴 전력 공급실 아닌가? 맞습니다. 카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력 끊으면 모든 보안 시스템 마비된다. 막아. 이미 대응팀 출동했습니다. B층. 어두운 복도. 2명의 침입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검은 마스크에 전술복, 자동 소총. 30초 남았다. 알았어. 그들은 전력 공급실 문 앞에 섰다. 한 명이 폭약을 설치했다. 10초. 기다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대응팀이 오고 있었다. 늦었다. 터뜨려. 알았어. 폭약이 터졌다. 쾅. 문이 날아갔다. 2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전력 공급실은 거대한 기계들로 가득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메인 스위치 찾아. 여기. 한 명이 큰 레버를 발견했다. 그는 레버를 잡았다. 내리면 끝이다. 그럼 내려. 그가 레버를 내리려는 순간 딱 총구가 그의 머리에 닿았다. 움직이지 마. 차분한 목소리였다. 침입자는 얼어붙었다.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입자는 천천히 돌아봤다. 그리고 멈췄다. 낡은 후드티를 입은 동양인 남자. 민준이었다. 당신, 어떻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침입자의 총을 빼앗고 바닥에 쓰러뜨렸다. 다른 침입자가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민준은 그를 쳐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총을 내려놓으세요. 뭐? 경고는 한 번만 합니다. 침입자는 비웃었다. 웃기지 마. 내가 뭔데? 그 순간 민준이 움직였다. 너무 빨라서 눈에 보이지 않았다. 침입자는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총은 민준의 손에 있었다. 끝났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그때 대응팀이 도착했다.
꼼짝 마. 수십 개의 총구가 민준을 향했다. 민준은 총을 내려놓고 손을 들었다. 나는 적이 아닙니다. 닥쳐. 바닥에 엎드려. 민준은 지시에 따랐다. 대응팀은 그를 제압했다. 이 자식 누구야? 모르겠어. 일단 데려가. 민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다. 오전 11시 보안 통제실. 카트린은 모니터를 보며 경악했다. 저 남자가 테러를 막았다고? 네. 침입자 둘을 제압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CCTV가 꺼져 있어서 정확한 상황은 파악 안 됩니다. 카트린은 민준의 얼굴을 봤다. 수갑이 채워진 채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 저 남자, 김민준. 네. 우리가 감시하던 그 한국인입니다. 카트린은 이를 악물었다. 데려와. 직접 신문하겠어. 신문실. 민준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갑은 여전히 채워져 있었다. 문이 열리며 카트린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 앞에 섰다. 당신 대체 누구죠?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묻고 있잖아요. 누구냐고. 관광객입니다. 관광객이 테러범을 제압해요? 운이 좋았습니다. 카트린은 비웃었다. 운? 당신 대응팀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침입자 둘을 10초 만에 제압했고요. 이게 운이에요? 민주는 침묵했다. 카트린은 책상을 쳤다. 대답해요. 민주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다.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영웅놀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카트린은 어이가 없었다. 할 일? 당신 지금 장난해요? 아닙니다. 그럼 대체 당신 정체가 뭐예요? 첩보원? 특수요원? 아니면 그때 문이 열렸다. 50대 후반의 남성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밀러 책임자. 카트린은 돌아봤다. 국장님? 그 남성은 ISS 보안 총국장 장 피에르 르클레르진 마이너스 피에어 러클러크였다. 잠시 나가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명령입니다. 카트린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르클레르는 민준 앞에 앉았다. 김민준 씨.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르클레르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당신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한국 정보기관에서 보내온 거죠. 민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르클레르는 서류를 읽었다. 김민준, 42세, 전직 대한민국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특수임무대 출신, 15년간 북한 침투, 대테러 작전, 해외 정보 수집 임무 수행, 공식 기록상 3년 전 사망.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르클레르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왜입니까?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테러를 막았다고요? 우연이었습니다. 르클레르는 웃었다. 우연. 흥미롭네요. 그럼 하나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침입자보다 먼저 도착했습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르클레르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 이미 알고 있었죠? 테러가 일어날 거라는 걸. 민주는 침묵했다. 르클레르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3일 전부터 제네바를 돌아다니며 지형을 파악했습니다. 보안 약점, 침투 경로, 대응 시간. 모든 걸 계산했죠. 마치 작전을 준비하듯이. 민주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르클레르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오늘 72개국 정상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르클레르는 일어났다. 수갑 풀어주세요. 하지만 국장님, 밖에서 카트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명령입니다. 경비원이 들어와 민준의 수갑을 풀었다. 민준은 손목을 문질렀다. 르클레르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김민준 씨. 민준은 그의 손을 잡았다. 별 말씀을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여기 남아 주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회의는 재개되었다. 테러 시도는 막아냈고 정상들은 안전했다. 하지만 보안팀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민주는 통제실에 있었다. 모니터들을 보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카트린이 옆에 섰다.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국장님이 당신 믿으라고 하던데 솔직히 안 믿겨요. 민주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저기, 뭐가요? CCTV 23번. 각도가 이상합니다. 카트린은 모니터를 봤다. 정말로 CCTV가 약간 틀어져 있었다. 저건 원래 그랬나? 아닙니다. 누군가 조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주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이 바뀌었다. 3시간 전 영상입니다. 화면엔 한 청소부가 사다리를 타고 CCTV를 만지는 모습이 보였다. 카트린의 얼굴이 굳었다. 저 청소부, 우리 직원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유니폼이 다릅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프로페셔널합니다. 카트린은 급히 무전기를 집었다. 모든 팀, CCTV 23번 구역 수색, 침입자 추가 있을 가능성. 네. 대응팀이 움직였다. 민주는 계속 모니터를 봤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오늘의 테러는 시작일 뿐입니다. 카트린은 그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예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봤다. 진짜는 내일입니다. 그날 밤, 보안 통제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카트린이 커피를 건넸다. 마셔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커피를 받아 마셨다. 카트린은 그 옆에 앉았다. 당신 정말 테러가 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왜요? 민주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오늘의 공격은 너무 허술했습니다. 허술하다고요? 전력 공급실 파괴 시도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전력 공급실은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메인을 끊어도 30초 안에 백업이 작동합니다. 프로라면 알 겁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었을까요? 주의 분산입니다. 주의 분산? 네. 오늘의 공격으로 우리는 B층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다른 곳입니다. 카트린은 긴장했다. 어디죠? 민주는 건물 도면을 펼쳤다. 회의실 바로 위, 5층 환기 시스템입니다. 환기 시스템? 네.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를 살포하기 가장 좋은 지점입니다. 카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트린은 급히 무전기를 집었다. 5층 환기 시스템 점검. 지금 당장? 네. 민주는 모니터를 계속 봤다. 맞다면 내일이 고비드다. 다음 날 아침. 회의 둘째 날. 민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통제실에서 밤을 샜다.
카트린이 들어왔다. 환기 시스템 점검 결과 나왔어요. 어땠습니까? 깨끗했어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당신 말을 들으니 불안해요. 정말 오늘 뭔가 일어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카트린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덕분에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카트린은 미소 지었다. 민준도 작게 웃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다. 삐삐삐. 화재 경보. 3층. 카트린은 일어났다. 뭐? 3층 서쪽 복도에서 연기 감지. 확인해. 대응팀이 출동했다. 민주는 모니터를 봤다. 3층 서쪽 복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건 뭐예요? 연막탄입니다. 연막탄? 왜? 민주는 다른 모니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멈췄다. 저기, 카트린은 화면을 봤다. 3층 동쪽. 한 남자가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저 자식? 침입자야. 지금 막아야 합니다. 민주는 일어났다. 카트린이 그를 붙잡았다. 어디 가요? 막으러 갑니다. 혼자요?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는 뿌리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3층 동쪽 복도. 침입자는 벽을 타고 4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빠르고 조용했다. 민주는 계단을 뛰어 올랐다.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4층 도착. 침입자는 환기구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그 뒤를 따랐다. 환기구 안은 좁고 어두웠다. 민주는 침입자의 발소리를 따라갔다. 5분쯤 지났을까? 환기구가 끝났다. 침입자는 밖으로 나갔다. 민준도 따라 나갔다. 그곳은 옥상이었다. 침입자는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다. 누구냐?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입자는 총을 꺼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쏜다. 민주는 멈췄다. 총을 내려놓으세요. 침입자는 비웃었다. 웃기지 마. 넌 비무장이잖아. 그래도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뭐? 경고했습니다. 민준이 움직였다. 침입자는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옆으로 피해 있었다. 침입자는 당황했다. 어떻게? 민주는 그의 손목을 잡았다. 비틀었다. 딱! 손목이 꺾였다. 총이 떨어졌다. 침입자는 비명을 질렀다. 으악! 민주는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끝났습니다. 침입자는 땀을 흘리며 물었다. 넌 누구냐?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대응팀이 도착했다. 꼼짝 마. 민주는 손을 들었다. 저는 아군입니다. 대응팀은 침입자를 확인했다. 이 자식? 또 테러범이네. 김민준 씨, 괜찮으세요? 네. 카트린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민준을 보더니 안도의 숨을 쉬었다. 당신, 정말. 침입자 한 명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은 하늘을 가리켰다. 헬리콥터. 카트린은 하늘을 봤다. 멀리서 헬리콥터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저건 우리 헬기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아요?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침입자가 떨어뜨린 총을 집었다. 이걸로. 총으로요? 저 거리를? 민주는 총을 들어 조준했다. 헬리콥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200m, 150m, 100m. 민주는 숨을 멈췄다. 탕! 총소리가 울렸다.
헬리콥터에 로터가 맞았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헬리콥터는 균형을 잃었다. 회전하기 시작했다. 떨어진다. 헬리콥터는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다. 쾅! 카트린은 멍하니 서 있었다. 당신, 대체, 민주는 총을 내려놓았다. 끝났습니다. 오후 2시, 보안 통제실, 르클레르 국장이 들어왔다. 그는 민준을 바라봤다. 김민준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2번이나 테러를 막아주셨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르클레르는 미소 지었다.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르클레르는 서류를 꺼냈다.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입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72개국 정상들이 당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었는지. 민준은 침묵했다. 르클레르는 계속 말했다. 오늘 저녁 폐막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당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왜죠?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르클레르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거절하시겠습니까? 민주는 잠시 고민했다. 만나겠습니다. 오후 4시, 회의실, 민주는 들어갔다. 안에는 2명의 한국인이 서 있었다. 한 명은 50대 후반의 남성,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권위가 서려 있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 김태중 가명. 다른 한 명은 40대 초반의 여성, 역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국군정보사령부 해외정보과장 박지영 가명. 김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김민준 대위. 민주는 자세를 바로 했다. 예. 3년 만이군요. 그렇습니다. 공식 기록상 당신은 죽었습니다. 북한 침투 작전 중 실종, 사망 추정.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지영이 물었다. 대위님, 3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이요? 국가 임무를 버리고요? 버린 게 아닙니다. 끝낸 겁니다. 김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김대위,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요원이었습니다. 15년간 50건 이상의 작전을 수행했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하지만 오늘 당신이 보여준 능력은 여전합니다. 아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주는 침묵했다. 박지영이 앞으로 나왔다. 대위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은퇴? 당신 나이 겨우 42살입니다. 충분합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꺼냈다. 이건 복직 명령서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현역 군인입니다. 서류상으론 사망했습니다. 그 서류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바라봤다. 왜 저를 다시 불러들이려 하십니까? 김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핵 개발, 미사일 실험, 사이버 공격. 우리는 내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른 요원들이 있습니다. 당신만큼 뛰어난 요원은 없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죠?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김태준과 박지영은 서로를 봤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15년간 저는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북한 요원 제거, 테러리스트 사살, 정보원 처리. 숫자는 세지 않았지만 아마 50명은 넘을 겁니다. 그건 임무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대위님,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김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준은 명함을 건넸다. 하지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조국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녁 7시 ISS 폐막식, 화려한 연회장, 72개국 정상들이 모여 있었다. 샴페인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민주는 구석에 서 있었다. 그는 초대받았지만 참석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르클레르가 강력히 권유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결국 민주는 왔다. 하지만 사람들을 피해 구석에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당신이 김민준 씨군요. 민주는 돌아봤다. 60대 후반의 백인 남성이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품격이 서려 있었다. 네. 저는 프랑스 대통령 엠마니엘 르브랭 가명입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자세를 바로 했다. 각하, 영광입니다. 르브랭은 손을 내밀었다. 악수합시다. 민주는 그의 손을 잡았다. 르브랭은 미소 지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저는 그저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르브랭은 샴페인을 건넸다. 건배합시다. 민주는 샴페인을 받아들었다. 조국을 위하여. 르브랭은 잔을 부딪혔다. 평화를 위하여. 두 사람은 샴페인을 마셨다. 그때 르클레르가 단상에 올랐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르클레르는 민준을 가리켰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는 2번의 테러를 막았고 72개국 정상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민준을 봤다. 민준은 당황했다. 르클레르는 계속 말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대한민국에서 온 특수요원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짝짝짝짝. 민준은 어쩔 수 없이 단상으로 걸어갔다. 르클레르는 그에게 메달을 건넸다. ISS 공로 훈장입니다. 받으십시오. 민준은 메달을 받았다. 무거웠다.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쳤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폐막식이 끝난 밤, 민주는 호스텔로 돌아왔다. 대학생 3명은 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메달을 꺼내봤다. ISS 공로 훈장. 무거운 메달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더 무거웠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체크아웃을 했다. 대학생들이 아쉬워했다. 형님, 벌써 가세요? 네.
어디 가시는데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한국 오시면 밥 사고 싶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잘 지내세요. 형님도요. 민주는 백팩을 메고 호스텔을 나섰다. 거리는 평화로웠다. ISS가 끝나고 제네바는 다시 조용한 도시로 돌아갔다. 민주는 공항으로 향했다. 제네바 국제공항. 출국 심사대. 민주는 줄을 서 있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여권 주세요. 심사관은 여권을 받았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떴다. 잠시만요. 심사관은 상급자를 불렀다. 뒤부하가 왔다. 뒤부하는 민준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당신, 출국하러 왔습니다. 뒤부하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 네. 물론이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무례하게 대해서. 괜찮습니다. 뒤부하는 여권에 도장을 찍었다. 좋은 여행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주는 여권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게이트로 걸어갔다. 비행기 안. 민주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비행기는 이륙했다. 창밖으로 제네바가 보였다. 작은 도시, 평화로운 도시.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그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겠지. 민주는 눈을 감았다. 긴 여정이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인천국제공항. 민주는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한국의 공기는 익숙했다. 집이다. 그는 작게 웃었다. 그때 누군가 그를 불렀다. 김민준 대위님. 민주는 돌아봤다. 박지영 과장이 서 있었다. 과장님, 마중 나왔습니다. 왜요? 박지영은 미소 지었다. 환영하기 위해서죠. 환영?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신을 알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박지영은 휴대폰을 보여줬다. 뉴스 기사였다. 한국인 특수요원, 제네바에서 테러 마가. ISS 영웅, 김민준 대위 귀국. 72개국 정상 구한 한국인. 민주는 당황했다. 이건 비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봤으니까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박지영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대위님, 당신은 영웅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지영은 차를 가리켰다. 태워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민주는 잠시 고민했다. 집으로 가주세요. 집이요? 어디죠? 민주는 주소를 말했다. 박지영은 놀랐다. 거기, 국립묘지 근처 아닙니까? 네. 왜 거기 사세요?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동료들 곁에 있고 싶어서요. 박지영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알았다. 민준의 집, 작은 원룸, 낡은 가구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민주는 백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멀리 국립묘지가 보였다. 다녀왔습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 웃고 있었다. 민주는 사진을 들어봤다. 여러분,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며칠 뒤, 민주는 국방부에 소환되었다. 장관이 직접 만나고 싶어 했다. 국방부 장관실. 60대 초반의 남성이 민준을 맞이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이석환 가명. 김민준 대위, 어서 오십시오. 민준은 경례했다. 충성, 앉으십시오. 민준은 앉았다. 장관도 앉았다. 제네바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2개국 정상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장관은 웃었다.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관은 서류를 꺼냈다. 복직 명령서입니다. 승인됐습니다. 장관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더 이상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 15년간의 작전, 동료들의 죽음, 당신이 죽인 사람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장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테러는 계속됩니다. 누군가는 막아야 합니다. 민주는 침묵했다. 장관은 계속 말했다. 김대위,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재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의지가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할 일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 민주는 장관을 바라봤다. 장관은 손을 내밀었다. 돌아오십시오. 김민준 대위. 조국이 부릅니다. 민주는 그의 손을 바라봤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잡았다. 복귀하겠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 뒤 어느 산속 훈련장. 민주는 검은 전술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10명의 젊은 요원들이 있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교관이 될 겁니다. 요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들은 모두 민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제네바의 영웅, 72개국 정상을 구한 남자, 대한민국 최고의 요원. 민주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듣고 배운 건 잊으십시오. 영웅은 없습니다. 있는 건 임무와 선택뿐입니다. 요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앞으로 여러분은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쏘느냐 말느냐, 구하느냐 버리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요원이 손을 들었다. 말씀하십시오. 교관님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저는 양심을 따릅니다. 양심이요? 네. 명령도 중요하고 임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양심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당신은 길을 잃습니다. 요원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 체력 테스트입니다. 10km 구보, 장애물 코스, 사격 훈련. 준비됐습니까? 충성? 좋습니다. 출발. 요원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젊은이들이군. 그는 작게 웃었다. 그때 박지영 과장이 다가왔다. 대위님, 새 임무 들어왔습니다. 어디입니까? 평양. 내부 정보원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구출 작전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새벽. 알겠습니다. 박지영은 그를 쳐다봤다. 대위님 괜찮으세요? 무엇이요? 복직하신 지 6개월인데 벌써 5번째 작전입니다.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는 웃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과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뭐요? 민주는 훈련장을 가리켰다. 제자리가 어디인지. 박지영은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작전 브리핑입니다. 아, 충성. 박지영은 돌아갔다. 민주는 다시 요원들을 봤다. 그들은 땀을 흘리며 달리고 있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달렸다. 우리의 미래. 민주는 생각했다. 그들을 지켜야 한다. 그는 호루라기를 불었다. 더 빨리. 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충성. 요원들은 더 빨리 달렸다. 민주는 그들을 보며 작게 웃었다. 그날 밤, 민주는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동료들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들어봤다. 여러분,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다. 하지만 확고했다.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 새벽이면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나는 김민준, 대한민국 특수요원, 그리고 조국의 방패. 그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후기. 제네바에서 돌아온 뒤 김민준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역에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고 훈장 수여식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다. 임무를 수행하고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조국을 지켰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그저 할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야. 몇 년 뒤 어느 초등학교 강당. 민주는 초대받아 강연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그를 바라봤다. 아저씨, 무서웠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민주는 웃었다. 무서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 했습니다. 왜요? 민주는 아이를 바라봤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다. 우리를요? 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아저씨, 저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될 수 있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뭐요? 힘은 지키기 위해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강연이 끝나고 민주는 학교를 나섰다. 하늘은 맑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화롭다. 민주는 생각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있는 거야. 그는 걸으며 작게 웃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국립묘지를 찾았다. 동료들의 묘비 앞에 섰다. 다녀왔습니다. 그는 경례했다.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웃고 있다는 걸. 잘했어. 계속해. 우린 자랑스럽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민주는 돌아섰다. 그리고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작았다. 하지만 굳건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다.